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법률 동상이몽 랜선 법정 시간입니다. 저는 랜선 재판부의 참여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재판장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자, 재판장님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은 집합 건물 관련된 사건입니다. 집합 건물, 그러니까 집합된 건물이잖아요. 뭐 빌딩 같은 걸 뜻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집합 건물이란 한동의 건물이지만 구조상 수개의 독립된 건물로 구분된 형태를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도 보면 101호도 있고 102호도 있고 뭐 이런 각 호별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이 집합 건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용어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각 호별 소유자를 구분 소유자, 그리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집합 건물이 문제되는 오늘의 사안은 뭔가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그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따로 처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로요? 네. 이 정도는 좀 알 것 같습니다. 토지랑 건물은 각각 달리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처분이 되죠? 역시 잘 아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지상권이 없으면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물 매수할 때 토지도 같이 매수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집합 건물. 네, 맞습니다. 네.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에서 함께 처분하도록 명시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땅 지분만 팔아버린다면 그러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 공동 이용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좀 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오늘 다룰 사건이 네. 예외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 일단 원고 피고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원고 대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고 1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 2 오알뜰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모여라 빌딩 건물이 있는 대지 지분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빌딩이 지어지기 전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터라 은행의 저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채무를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가고 제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피고들이 사무실을 소유하면서 그만큼 내 땅 지분만큼 이용하고 있으니 차임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안 주니까 차임 달라고 소송한 겁니다. 네. 자, 피고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제가 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집합 건물은 전유 지분과 별도로 대지 지분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 무효입니다. 저도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이미 제 사무실 부분만큼 대지 지분도 갖고 있는데 토지 이용료를 떠내라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자, 팽팽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목 좋은 곳에 건물이 없는 알짜배기 땅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 땅을 파는 게 본업인 김 사장 씨. 그 땅을 발견하곤 토지 소유자 A 씨를 설득해서 땅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모여라 빌딩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 씨는 본인 명의로 집합 건물인 모여라 빌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설정하면서 A 씨의 토지를 임차해서 임차권 대지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네, 어때요 사장님? 이게 건물 아주 기가 막히게 빠졌죠? 이게 분양만 잘 되면 그냥 돈방석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니까. 내가 매달 차임 넉넉하게 넣어드릴게. 그래요. 잘 빠졌네. 그런데 분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김 사장 씨는 사무실 몇 개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꾸려보지만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대리님.
예, 지금 103호 계약 진행 중입니다. 뭐 이것만 계약되면 일단 급한 불은 끄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결국 김 사장 씨 소유 사무실 몇 개가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결국 토지 차임도 못 주게 되자 토지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도 연체하게 되어 결국 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경매 물건이란 말이지? 마침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이던 대주주 씨는 토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구분 소유자들을 찾아가 차임을 달라고 하는데요. 101호 소유자인 김 사장 씨와 109호 소유자인 오알뜰 씨만 차임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사건이군요. 다들 입장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나서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서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다 아시잖아요. 집합건물법 제20조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거 대지만 경매로 낙찰받는 거 무효 아닙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해당 규정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와 전혀 무관하게 대지 관련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재판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 사장님, 대주주 씨가 대지 지분을 낙찰받은 경매는 애초에 그 집합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어진 집합 건물 때문에 분리 처분이 금지돼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의 분리 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 대주주에게 차임을 줘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안 돼요. 저 진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싹 다 참아가면서 이런 코딱지만한 사무실 이거 하나 샀는데 사업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차임까지 줘야 되면 저 진짜 망해요. 야, 정말 좀 딱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오알뜰 씨도 차임을 줘야 하나요? 아까 오알뜰 씨는 소유하신 면적 비율만큼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아니 혹시 몰라서 사무실 사고 나서 대지 지분 추가로 낙찰받았어요. 그렇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자가 아닌 대지 지분 소유자가 자기 전유 부분 면적 비율만큼 대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전유 부분 면적만큼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지 지분만 가진 사람한테 차임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재판장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지 지분은 전혀 없어요. 전에 임차권 대지권만 설정했으니 네, 차임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사건이 무사히 해결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요, 변호사님. 어쨌든 가장 좋은 건 법원의 원리를 안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혹은 매입 예정인 집합 건물에 다른 토지 공유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일반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 등기부만 그렇게 존재합니다. 건물과 토지가 일체형이니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집합 건물 등기부 하단 그 표제부 안에 대지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조그만 칸에 토지 등기부 별도로 있음이라고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권리를 분석하실 때 토지 등기부를 떼서 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에 하나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써 있다면 꼭 토지 등기부도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꼭 확인해라.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판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